네, 안녕하세요. 윤석종입니다. 일단 우선은 무엇보다 구독자 10,000명 달성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게 될지 몰랐는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있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배당 투자로 살아가는 제 삶을 보여드린 것 덕분에 이거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일부는 사기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 채널을 보시다 보면은 그 의문점들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저보고 이제 뭐 어떻게 배당을 월 500, 600씩 받냐. 참고로 저는 금융소득으로만 월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배당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제가 디지털 노마드로 겸직하면서 뭐 클라이언트 분들 일을 같이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없애고서 배당 현금 흐름으로만 살고 있는 일종의 파이어죠. 파이어라고 하면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e라고 하죠.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은퇴를 빨리 한 만 나이로 31살 됐네요. 생일 지나서 31살 윤석종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매달 배당금으로만 산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종목 포트폴리오 어떻게 돼요? 투자 현금 얼마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서, 이미 제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는 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많이 공개해 놨어요. 삼성전자 단일주 투자도 하고 있다고, 실제로 제 평단까지 다 공개를 했고, ISA 계좌 운용 방식이라든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좀 봤던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본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진짜 좀 소름 끼치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는 금융소득으로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라. 쪽박 찬다. 공부도 못한 것이 편히 먹고 살려는 건 욕심을 넘어 죄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배당 투자를 하고 있고, 배당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돼서 투자 원금도 꽤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저보고 이제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라, 뭐 쪽박 찬다. 그러니까 제가 노동의 가치에 대해 폄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노동으로 소득을 일구었고, 그 다음에 사업으로 목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그 목돈 모은 거를 불린 케이스라서, 이 노동이 기반이 안 되면 당연히 시드를 모을 수 없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이지만,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라, 저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한량 같은 삶,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동 소득을 만들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보시기에 좀 안타까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놈이 이렇게 노동을 안 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분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가져왔어요.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 금융시장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절대로 이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이 이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 세계의 진실입니다. 제가 일종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가장 우량주 100개를 모아놓은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있죠. 그 나스닥 지수에 전체적으로 분할 투자를 하는 거를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인덱스 펀드를 지난 한 5년 정도 추종하는 ETF를 구매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5년간 수익률이 100% 정도 납니다. 내가 1억을 넣어두면 2억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4억 정도를 나스닥 인덱스 펀드에다가 넣어놨다고 생각해보자고요. 5년 전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8억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순이익은 얼마죠? 4억이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해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나왔던 배당금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단적으로만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4억을 5년 동안 나스닥 인덱스 펀드에다 투자를 했더니 4억이 불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노동을 해야 그 5년 동안 4억을 벌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수 노동으로 5년 동안 4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실은 그 4억이라는 돈을 가만히 5년 놔둔 사람이 그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산은 복리로 증가합니다. 복리로. 그러니까 나스닥 평균 수익률이 매년 10%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100만 원 넣어놨어. 그러면은 다음에 1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120만 원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110만 원에서 1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만 원에 증가하는 거야. 121만 원이 된다고. 다시 말해서 매년 10%가 증가한다는 거는 1년 전의 자산 가치에서 10%가 증가하는 거라서 넣어놓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복리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자본소득을 일구지 못하면은 평생 노동해도 거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4억을 그냥 놔둔 사람이 그 뼈 빠지게 노동소득을 일군 사람보다 돈을 더 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현상이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넣어놔서 자산을 같이 불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아닌데? 부동산 투자하면 돈 많이 벌던데? 대한민국 집값 계속 올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압도적으로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이 높고 심지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배당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시세 차익은 물론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생긴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특수성을 구분을 해놔야 되지만, 이 자산 시장의 진짜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투자를 한 사람, 큰 돈을 넣어두든지 아니면 오래 투자를 하든지 해서 복리효과를 증대시키든지 한 사람을 절대 일반적인 노동자가 이길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슈카월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재테크는 당장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저도 이 말에 너무나 동의하는 바고요. 우리는 대부분의 가계자산을 부동산에 넣어두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집 한 채 갖고 있으니까 쉽사리 현금화를 하지도 못하고, 금융지식이 없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주식에 넣어서 배당을 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집 한 채 있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401k라고 해서 내 월급의 일부를 연금 수령 나이까지 계속 나스닥이나 S&P 500이라는 지수펀드에다가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 노동계급으로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의 사다리를 잘 마련을 해놓은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인들의 가계 자산의 50%는 이제 증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노후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20% 3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뢰도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꾸 물적 분할해버리고 자꾸 주주환원 안 해버리고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 미국은 그걸 철저히 막아두고 계속해서 주주환원하고, 이제 애플이 시도 때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사주 소각을 해버리죠. 현금을 주고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불태워버려. 그러면 시장에 풀려있는 애플 주식의 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해지고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걸리면은 배당을 하든지 자사주 소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어떤 특정 분야가 잘 됐어 그러면 물적 분할을 먼저 해버리잖아. LG에서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뭐 말할 것도 없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게임즈 밑에 있는 라이온하츠라고 오딘이 잘 나가니까 그것까지 물적 분할하려고 했잖아.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장기 투자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래서 매년 3% 성장밖에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정권 교체 후에 좀 이제 상법 개정하고 배당 소득세 분리가세 한다고 하면서부터 되게 막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이제 자본주의 체계를 가진 나라라면은 이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미국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이 자본 조달이 쉬워지니까, 미국 고용률 보이시나요? 취업률이 미쳐 날뛰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돈이 부동산에 흐르니까 되게 악순환. 은행만 배불리고 개인은 굶어 뒤져가고 은행 이자 내느라 바쁘죠. 부동산의 특징이 뭡니까? 레버리지를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구매를 한다는 거야. 빚을 지고 구매를 하면 어떻게 돼? 내 이자를 내야 되고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니까? 내가 빚을 지지 않았으면 쓸 수 있는 돈 이자 몇백만 원어치 그게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세 말고 월세로 사셔라. 집 사지 말고 주식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정말 동의하는 바고, 제 첫 영상이 뭐였습니까? 집 살 돈 전부를 배당주에다 넣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이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치를 따져보면은 부동산에 돈을 넣을 게 아니라 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익을 남김으로써 우리 받을 수 있는 배당금 받으면서 현금을 창출해내고, 배당금을 한 50만 원만 받아보십시오. 누군가는 그걸로 월세를 낼 수도 있고 식비를 감당할 수도 있고 뭐 핸드폰비를 낼 수도 있고 자동차 유지비 뭐 이런 걸 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으로 돈이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분은 저보고 노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본소득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되게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 가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진짜 잔혹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루라도 빨리 연금저축펀드 들고 IRP 뚫고 ISA 계좌 만들고 재테크 공부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할 때 그 복리효과가 매우 극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걸 알고 넣어라. 하루라도 빨리 이 금융소득을 만들 생각을 해라. 저는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5,600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5,600만 원이 나오는 것 자체도 좋은 일이지만 500만 원, 600만 원을 제가 노동 없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자본소득을 일구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찾아야 되거나 뭐 작년처럼 클라이언트 찾아가지고 이 일을 몇 개씩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향후 제 채널에 인기가 많아지면은 이것이 또 다른 기회로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해요. 500만 원, 600만 원 번다로 어그로 거 사실입니다. 어그로가 아니죠. 실제로 제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남들이 노동할 시간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본소득이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쟤는 어떻게 해서 저 돈을 벌까? 쟤는 어떤 종목에 들어갔을까? 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산 축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인사이트 제가 드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절대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길 방법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이건 실제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실제로 이 자본시장에서 제 돈을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으면서 직접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런 댓글을 쓰실 분들은 되게 나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고성장 시기에는 하룻밤 지나면은 막 짜장면값 바뀌고 월급 막 오르고 금리 20% 되던 우리 미친 성장 시기에는 이게 맞았을 수 있어. 노동을 해도 내 월급이 1년에 막 20%씩 막 올라버려. 그러면은 노동만 하고 살아야 되지. 예금해도 예금하면 20% 주는데 예금하는 게 맞지. 우리가 왜 옛날에 저축 장려를 왜 했어? 그렇게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완전히 다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건물주 되고 싶다. 건물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월세 2, 3천씩 받네. 맞아. 걔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 윤석종 이 새끼 노동하지도 않고 매달 500, 600만 원씩 받네. 맞아요. 내가 언제 그거 갖다가 막 숨기거나 한 사실이 없어. 근데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자본소득을 일구고 그런 걸 계속해서 연구하고 매년 리밸런싱하고 어떤 상품이 어떻게 새로 나왔는지를 보고 여러분들 지금 되게 좋은 일종의 좋은 기회야.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자본을 일구고 매달 배당금을 5, 600만 원씩 받아. 무슨 대기업 연봉 수준을 이렇게 수령을 해? 그러고서 해외에서 이러고 살아?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개새끼 뭐 하는 새끼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까지는 아니라도 얘가 어떻게 이러고 살고 있지?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 이 잔혹한 진실을 이해하는 거. 잔혹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걸 배워가신 거예요. 자,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5억을 나스닥에다가 투자하고 20년을 버틴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그 자본소득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게 그리고 그 잔혹한 자본주의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챗GPT에 돌려봤습니다. 초기 투자금 5억 원을 투자기가 20년 잡고서 보수적으로 연수익률이 8%에서 9% 정도로 나온다고 했을 때 23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매년 연봉 1억을 찍어야 그리고 그 돈을 아예 안 쓰고 모아야 20억인데 그냥 5억을 나스닥 인덱스 펀드에다 20년을 넣기만 해도 이게 지금 25억이 된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 자본소득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시간 가치가 만들어내는 이 복리효과를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왜 지금 빨리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 지금 빨리 IRP를 넣어야 되는지, 왜 지금 퇴직연금 상품을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회사 들어가신 분들 퇴직연금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바로 바꿔야 돼. MMF나 이런 데도 넣지 말고 바꿔야 돼. 그리고 왜 한시라도 어릴 때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성투와 자본소득 완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바라는 윤석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